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증권시장 가격 제한 폭 확대가 가져올 변화는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6월 15일부터요. 증권시장의 하루 가격 제한 폭이 확대가 됩니다. 17년 만의 변화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일말의 기대감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또 주가가 급변동할 수가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원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가격 제한 폭이요. 예. 정확하게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예,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그 주식은 모두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15%까지 오르고 내릴 수 있었는데 그게 30%까지로 확대가 되는 거군요. 예. 네. 그다음에 그 코넥스 시장은 아직 시장 개설되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네. 유동성이 아직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네. 현행 15%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매매되고 있는 ETF라든지 네. ETN 수익 증권도 30%로 확대됩니다. 그러면요. 예. 본부장님, 이 가격 제한 폭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지금까지는 15%였는데 30%가 되어서 30% 이상 오르거나 30% 이상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30% 이상 못 올라가는 거죠. 네, 거기서 멈추는 거죠. 예. 그러면은 서킷 브레이커 같이 이렇게 좀 시장 멈추는 그런 게 발동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삼중의 안정화 장치를 마련해 있는데 네. 1단계로 예를 들어서 특정 종목이 한 2 내지 3% 소폭 변동하면은 네. 1차적으로 한 2분간 냉각 기간을 부여해가 단일가 매매합니다. 그것으로서 진정되지 않고 또 한 10% 정도 변동하면은 2단계 안정 장치가 발동돼서 또 2분간 단일가 매매하는 냉각 기간을 부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앉아나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하락이 하면은 최초의 8%, 네. 15%, 20% 단계별로 해서 각 단계별로 20분간 매매 거래를 중단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하는 총 30분간의 냉각 기간을 부여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자동적으로 발동되도록 이렇게 네.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가격 제한 폭을 좀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예. 앞으로보다는 굉장히 좀 좁게 두셨었잖아요. 예.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뭔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식시장 그동안 엄청나게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시가 총액이 한 1,5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한 11위 시장입니다. 그런데 현행 가격 제한 폭은 시가 총액이 한 100조대 불과하던 17년 전에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격 제한 폭을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적으로 우리 위상에 걸맞게 옷을 네. 갈아입는다고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1,500조 정도의 시총이 되는 몸집으로서는 이거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장벽이었기 때문에 조금 높인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좁게 설정돼 있다 이거죠. 예. 근데 가격 제한폭 확대가 지금 내일 빼고요. 그러니까 예. 거래를 치면은 내일 지나고서 바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또 어떤 부작용이나 영향 같은 거는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그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면은 그 긍정적 효과도 있고 또 부정적 효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정적 효과는 아까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게 그 가격 급등락 완화 장치 3중의 장치를 그 마련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6월 15일 날 시행에 뭐 아무 차질이 없도록 회원사들과 계속 시스템 테스트를 해오고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6월 13일 토요일 되겠죠. 오후 4시경에는 최경수 이사님 주재로 네. 각 시장 본부장이 참석해서 최종 점검 회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렇고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시장이 그만한 급이 되니까 이제는 예, 예. 체격도 굉장히 좋아지고 예, 예. 체력도 좋아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제한폭을 확대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30% 오르면은 좋을 텐데 30%나 떨어지게 되면은 큰 걱정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급변동에 대해서 예. 많이들 걱정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나는 보통 그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면은 네. 그 뭐 가격이 제한폭만큼 그 도달하는 거로 일반적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 일반 예상과 달리 네. 시장 변동성이 오히려 축소됐고 그 상한가 도달 빈도도 줄어들더라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는 어디를 대상으로 조사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그동안 가격 제한폭을 네. 95년 6% 해서 그 뒤에 8%, 네. 12%, 15% 이렇게 쭉 그 확대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 통계치를 그 보면은 초기에는 시장 불안 심리가 있겠지만은 시장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서 시장이 안착되고 오히려 지금 가격 제한폭 때문에 더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갈 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는 그 저희들이 기본 배경이 그 기업 가치, 네. 정보가 제대로 반영돼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상한가, 한가 도달 빈도가 줄어들어서 네. 이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가 오히려 줄어들더라. 네. 그래서 시장의 건전성이 더 높아지더라. 이제 그런 경험 사례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동안에 6%에서 8%, 10%, 15% 예, 예. 올렸을 때마다 예, 예. 결국은 안정이 되더라. 예, 예. 근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나요? 근데 통상 저희들이 보면은 그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가격 제한폭 도달 빈도는 뭐 바로 단기적으로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례를 보니까 줄어들었고 변동성 부분 또 저희들이 12%에서 15%로 확대할 때 네. 그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한 0.38% 줄어들었고 코스닥 시장은 한 0.27% 줄어들었다. 거래량은 아마 그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아주 불안 심리 때문에 거래가 좀 위축되었지만은 네, 네. 한 6개월이 지나니까 그 유동성 거래량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면은 더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예, 예. 말하자면 촉매제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 게 아닐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는 것도 같고요. 예, 거기 바로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거나 외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격 제한폭을 아예 두지 않는 근본 이유가 되겠죠. 미국이나 유럽은 원래부터 없었나요? 예, 예.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점차 좀 넓혀가고 있는 그 거고요. 시장 규모에 맞게끔 네. 점차 확대해 온 것이죠. 그러면은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뭐랄까요? 주의를 해야지 될 점들을 조언을 해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원래 미국도 가격 제한폭 없이 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87년 블랙 만데이 사태를 겪으면서 아까 서킷 브레이커 제도 이걸 도입하고 네. 또 2000년도에 그 플래시 크래시 사태에 따라서 그 대책으로 아까 그 2, 3% 변동할 때 한
단기간 그 냉각 기간을 부여하는 동적 뭐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런 네. 도입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단일가 매매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중간중간에 그 스톱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네. 그런 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에 좀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고 네. 문제는 저는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은 개별 종목은 뭐 그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다 보면은 뭐 30%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하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손실폭도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정석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고 네. 그다음에 또 그 개인 투자자는 정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상 내동매매라든지 네. 그 단기 급등락 종목에 무분별에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투기 우려 그리고 예, 예. 상한가 구치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상한가까지 막 주가를 작전으로 올려놓고 그러면 예, 예. 투자자들이 막 몰려들고 예, 예. 이게 우려가 되는데 예. 예, 방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시장감시본부에서 네. 그 특별히 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네. 특히 아니라 가격 급등락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저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무비한 네.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를 제한한다든지 예. 그 업계 쪽에서 저는 담보 유지 비율이라든지 네. 나중에 저는 반대 매매 시기를 좀 알겠습니다. 단축한다든지 예.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장치를 함께 좀 마련하고 네. 있습니다. 월요일 날 일단 장 열리는 것도 보고요. 예. 당분간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이었습니다. 아가씨 나 홍제동 김수미예요. 괜찮은 대리운전 번호 알려줘봐.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어머 이 아가씨가 유격대를 낳았나봐. 쌤에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하트 외웠어 2588.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 금융상품 백서와 빅데이터 경제지도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 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 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 공익침해 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봐.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이호정 씨, MG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한결같이 당신만 바라봐주고 애인같이 당신만 사랑해주고 가족처럼 늘 당신 곁에 있어주는 아, 오직 나만 바라봐주는? 맞아요. MG 새마을금고는 당신만 바라보는 당신 바라기 금융이에요. MG 새마을금고.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뺏느냐 빼앗기느냐. 요즘 금융사들 사이에서요.
이 연금저축을 놓고 이렇게 영토 전쟁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 이체 간소화 제도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연금저축 통장을 웬만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좌 이체 제도는 원래 시행이 됐던 거 아닌가 싶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죠. 연금 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거고요. 네. 2001년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연금 저축을 활성화시키고 금융회사 간 경쟁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여보자 이런 뜻이었고요. 네. 그런데 계좌 이체 제도가 15년 전에 도입이 됐지만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번거로움 때문이었는데요. 내가 가입한 연금 계좌를 옮기려면 기존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되고요. 네. 또 내가 새로 옮기려고 하는 금융회사 네. 모두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귀찮았죠. 그러다 보니까 예. 연금저축 적립금이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데도 계좌 이전 건수를 보면 2013년 상반기에 약 4,900여 건,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에 약 8,7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소화 제도가 도입되면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이제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예. 지난 4월 27일부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간소화 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네. 한 곳만 방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계좌를 만들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계좌를 옮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이 잘 돼 있으니까 당연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안 됐었군요. 네네. 네. 고객 입장에선 상당히 편리해졌는데 네. 이 간소화 제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별로 연금 가입액을 보면 네. 생명보험사 연금 저축액이 가장 많습니다. 약 53조 거의 5천억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손해보험사가 23조 3천억 원, 은행이 14조 한 5천억 원 되고요. 자산운용사라고 해서 흔히 연금저축 펀드를 말합니다. 네. 한 6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험권의 비중이 80%가량으로 압도적인데요. 계좌 이체 간소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고객분들이 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사로 그러니까 옮겨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사가 요즘 주식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네.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고요. 네. 국내외 증시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많이들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만 가만히 있었나요? 네. 보험사에 있는데. 근데 이게 연금저축이 어떤 상품인지를 먼저 살펴봐야지 될 것 같은데 예. 어떤 상품들이 있죠? 예,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가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연금저축 보험이고요. 보험, 예. 여기에 이제 80%에 해당되는 고객분들이 가입을 하신 거죠. 또 은행은 연금저축 신탁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증권사가 연금저축 펀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공시 이율을 통해서 매달 금리가 바뀝니다. 네. 현재 공시 이율 금리가 연 3% 초반입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고 원금 보장도 되고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안전합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수령할 수도 있고요. 종신형,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장수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상품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은행은 연금 신탁이라고 네.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주식을 최대 10% 이내에서 편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실적 배당 상품인데도 원금 보장도 되고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증권사 펀드 상품은 60% 이상 주식을 편입할 수가 있어서 네. 그야말로 고수익, 고위험을 대표하는 상품이고요. 수익률도 높일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원금 손실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원금 보장,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파는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은행에서 파는 연금저축 신탁은 둘 다 예금자 보호도 되고 원금 보장이 되는데 연금저축 펀드는 내가 뭐 운용사가 잘해주면은 수익은 많이 나지만 원금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수익률은 지금 어떤가요?
연금보험은 판매 이후 수익률이 연 1에서 4% 수준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연금펀드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에 더 수익률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인터넷 들어가셔서 연금저축통합공시라고 해서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연금보험부터 시작해서 연금펀드, 은행의 연금신탁까지 쭉 나옵니다. 어제 저녁에 연금펀드 수익률을 봤더니요. 보통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통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20%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면은 최근 3년 동안 20%. 수익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네. 최근 3년 동안. 물론 올해 설정한 주식형 연금저축은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중에 만약에 중국 쪽, 해외 쪽에 투자했다면 상당히 수익률이 높았겠죠. 네. 50%, 100% 가까운 수익을 내는 펀드도 있었고요. 예. 은행 연금 신탁을 봤더니 94년에 이제 연금 저축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최근까지 수익률이 연 평균 1에서 5% 수준입니다.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수익률은 이제 보험이나 또 펀드나 은행의 신탁이나 어떤 금융회사인가 또 같은 상품이라도 언제 가입했는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혹시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을 알고 싶으시다면 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연금저축통합공시 여기 들어가시면 내가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을 가입한 이후부터 쭉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따 방송 끝나고 바로 검색해봐야겠네요. 근데 혹시라도 이 연금저축 상품을 다른 쪽으로 바꿀 계획이 있다면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 간혹 고객분들께서 펀드로 옮겨가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분산 투자 차원에서 이제 펀드로 옮기게 했다면 역시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제 정리식 펀드를 해외 펀드로 가입해서 수익을 내면 수익금의 15.4%가 네. 이제 배당소득세로 떼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해서 해외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면 이제 이 배당소득세는 면제되고요.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이 연금소득세율이 3.3에서 5.5%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다른 금융사 상품으로 바꿨다면은 손해보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계좌 이전은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해약하고 다른 금융사 상품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보험의 경우에 가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원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험은 가입할 때 7년 전에 신계약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가입 초기에 많이 떼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이전하실 때 특별히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2000년 12월 말까지 은행에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 이제 개인연금 신탁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상품이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1994년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만 판매를 하고 지금은 추가 불입만 가능한데요. 네. 가입할 때 비과세입니다. 또 원금을 받을 때에도 비과세고요. 예. 또 수익률 평가 방식도 시가 평가가 아닌 장부가 방식이라서 매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요. 네. 또 수익률도 보면 연 5% 정도까지 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품들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지도입니다. 다음 소프트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 오신 줄 알고 제가 메르스 때문인가
잠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음성해진 다녀왔는데요. 네. 그쪽은 좀 안전한 지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다행히도. 예. 근데 메르스라는 것이 지금 뭐 인터넷 공간도 그렇지만 SNS에서 특히나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SNS가 더 많이 언급이 되지 않나? 실생활보다 할 정도로 지금 거의 뭐 메르스라는 키워드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 뭐 메르스 모르면 이제 간첩이잖아요. 그렇죠. 워낙 딴 데서 온 것 같은 사람이죠. 설명이 필요 없는 지금 이제 이 병이고 이게 SNS 상에서 보면은 2013년도부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언급은 됐었어요. 그때도 발병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에서 이제 그때 사망자가 그때 생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2013년도에 양은 많지 않지만 182건 정도 올라왔고요. 예. 작년에도 한 2,300여 건. 그런데 뭐 지금까지는 뭐 가히 뭐 숫자가 의미가 없을 정도의 그런 많은 숫자가 올라왔고 뭐 지금 이제 메르스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잦아들면 그때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아마 엄청난 숫자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스나 신종플루 때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죠. 사스 때는 SNS가 활성화되지 않았었고. 그렇죠. 예,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 메르스 중에서도 어떤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나요? 근데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유언 비어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SNS 상에서 어떤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요. 이걸 다 믿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SNS는 그래도 사람들이 믿는 편이거든요. 그 신문은 안 믿어도 사람들이 SNS를 믿는 편인데 이 SNS에서 올라오는 내용조차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유언 비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지금은 약간 좀 사람들끼리 어떤 뭐 그런 궁금한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전염을 잘 막을까 이런 것들이 아직은 또 이것도 뭐 확인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어떤 뭐 손 잘 씻고 마스크 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글들이 많이 올라오곤 있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처음에 정부가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 자꾸 맞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어서 걱정이기는 좀 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걱정은 걱정이죠. 공기 감염 가능성 이런 거는 아직 확인이 다 된 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함부로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 본인 만족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조금 안정이라도 취할 수 있으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메르스 증상 자가진단법 이것도 돌아다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뭐 사실 이거에서 뭐 안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해서 좋을 수 있으면 하고 이게 잠복기가 2주라고 하잖아요. 제가 3월 달에 그 사우디 갔다 왔었어요. 3월에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2주는 지난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당시 제가 사우디 갔을 때도 사실 거기 근원지잖아요. 근데 이제 낙타는 만지지 말라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거기서. 근데 메르스에 대해서 근원지지만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사람들이 의식을 하고 행동하거나 또 마스크 그쪽은 사실 마스크가 자동 마스크 그 히잡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여자만 하잖아요. 네, 뭐 그렇게 마스크 쓰고 사람들 저는 못 봤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남을 위해 나를 일단 중요한 건 나지만 어쨌든 남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그런 어떤 것들이 의식이 지금은 SNS상에서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묻혀갈까 봐 걱정이에요. 아이가 아이는 집에 이제 휴교를 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데 저는 밖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지금 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억울하게 비난받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지금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이제 낙타 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낙타 씨라는 게 사람은 아니고 진짜 낙타 씨를 얘기하는 거죠? 낙타. 이 낙타가 사실 메르스의 어떤 그 근원지가 되기 때문에 동물원 곳곳에서 지금 낙타가 격리 조치됐고, 근데 이제 저희가 알려진 사실은 이제 중동 출신 낙타가 아니라 호주 출신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동물원에 있는 것들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낙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좀 이런 그 누명을 좀 씌웠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실 낙타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좀 웃긴 글들이 많이 올라오곤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낙타가 공식 석상에서 뭐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욕도 하는 그런 어떤 그 그림들을 그려서 많이 올려두기도 했고요. 그리고 낙타를 자가용으로 하는 유머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출근하려는데 낙타가 금지돼서 출근 못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소낙타라는 이제 그런 차가 이렇게 해서 했고 또 뭐 낙타 일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이 그 메르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풍자한 그나마 좀 요거 위안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은 측면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람들 사이에 SNS 사이에서 많이 좀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낙타가 말을 걸면 피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리트윗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낙타가 다가오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등을 외치고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한다. 이거 아이 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네, 사람 많은 곳, 밝은 곳은 다니고 어두운 곳, 한적한 곳은 되도록 피한다. 낙타가 네. 말을 걸면 절대 피한다. 예, 이런 것들이 예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낙타가 그려져 있는 담배, 외국산 담배 있잖아요. 네, 그거 본의 많이 아니게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좀 피해 아닌 피해를 입었던 것 같고요. 결국엔 동물원이에요. 이 동물원이 어쨌든 지금 뭐 그런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다 안 네. 가고 있어서 동물원은 특히 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지금 안 가는 것 같고 지금 네. 동물원에 대한 그 비중이 사실 네. 언급 비중은 뭐 거의 뭐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동물원이 가면 안 된다라는 그 부정적인 글들만 올라오곤 있어요. 예. 그래요. 원래는 동물원이라는 게 많이 돌아다니는 검색어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나마 지금 올라오는 글들은 다 부정적인 글들로 올라오고 있어요. 예. 괜히 동물원이 좀 호주산 낙타가 있는데 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네. 경우네요.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크게 뜬 아이템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딱 일단 그 표면적으로 그 마스크하고 소독제인데요. 없죠. 지금 품절이에요. 지금 뭐 다. 마스크는 품절이고 그 예. 마스크를 실은 배가 지금 거의 다 도착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또 관련해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크게 사람들이 의식 안 하니까 이번 기회에 성형수술을 할 좋은 기회다. 그런 글도 올라와요? 네, 이런 거 예.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 커피 전문점에 있는 그 커피 시럽 있잖아요. 네. 그거를 손 세정제인 줄 알고 2번 찔러서 손에 발랐더니 그 설탕 예. 시럽이잖아요. 예, 누군가가 그 카카오톡으로 보내줬던 것 같네요. 예,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그 메르스 관련돼서 같이 이제 뜨고 또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얘기로 올라왔어요. 예.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시럽 유머 이런 것도 좀 돌고 있는데 네. 그래도 많이들 공공장소나 건물에서는 마련을 해둔 것 같아요. 예, 예전에 그 사스 이후에 사람들이 그런 의식은 좋게 네. 예, 잘 정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저희 아이도 지금 학교 휴교를 했어요. 네. 이번 주까지는 휴교라고 하는데 뭐 발병 지역이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안 가니까 안심은 되기는 하던데. 그렇죠.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이 지금 휴교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학교가 이제 그런 거고, 회사도 사실 저희 회사가 이번 기회에 재택을 네. 원래 저희가 여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재택을 시험적으로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식적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좀 그걸 확대해서 네. 이번 주가 사실 재택근무 주간으로 한번 해봤어요. 전체 직원들이요. 네네. 예.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집에서 재택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네. 사실 뭐 이게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집에 하루 종일 네. 사실 있기 힘들잖아요. 잠깐이라도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렇다고 또 감시 카메라를 달아서 뭐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재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이 좀 생소한 또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또 회사 입장에서는 네. 좀 한번 기회가 됐으니까 해볼 만한 그런 시도인 것 같아요. 네. 아까 WHO에서 그랬던가요? 그 메르스로 이런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확산됐던 사태 때문에 한국이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어떤 노하우가 생길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발언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어쨌든 위기가 기회라는 예. 말도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 사스 때 되게 어느 정도 좀 좋은 그렇죠. 그런 경험이 됐었던 거고 사실 예. 사우디에서는 휴교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많이 그 심했을 때도 휴교는 안 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어쨌든 좀 네. 조심해야 되니까. 예. 빨리 좀 사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예. 저기 뭐 낙타 경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지금 SNS 상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어떤 낙타 관련돼서는 이런 네. 이슈들이 좀 많이 있고요. 요새 또 네. 뭐 경제에 영향을 미친 건 이제 쇼핑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온라인으로. 네, 예. 그래서 온라인 쇼핑 많이 해서 그 택배 기사님들이 되게 지금 힘들어 하신다. 그렇군요. 돌아다녀야 되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7월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의 마지막 프리미엄이 완성됩니다. 남겨진 마지막이 아니라 아껴둔 마지막으로 중심 가까이가 아니라 중심 그 가운데로 동탄의 핵심을 차지할 마지막 시범단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오빠다 오빠다 시크한 오빠의 치킨 오븐으로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오빠다 크리스피 베이크 치킨 오빠한테 빠져볼래? 오빠다 자기 또 말아먹은 거야? 그럼 시원하게 말아먹었지. 부드러운 쇠고기 샤브샤브를 살얼음이 사르르 쫄깃한 냉메밀로 말아서 이런 맛 처음이야. 최선당 냉메밀 샤브샤브
최선단 가맹 문의는 1566-3800. 최근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상 크루즈, 아까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자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크루즈 선사와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선상 카지노가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또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반대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기획 주제입니다. 선상 카지노 허용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